원단. 네. 원단에 그림을 네. 그린다. 이제 원래 그 맨 처음에는 한복 있잖아요. 한복에 그 손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게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스타트는 이제 한복에다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재미없잖아요. 한복이 일상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온단 처음에 강목이나 아니면 무명이라는 온단 있잖아요. 우리 전통 소재, 면 소재.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발전돼 가지고 이제 그 협회가 하나씩 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칭을 똑같은 이름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에다가 그리는 그림이다 해서 천 그림으로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요즘은. 그리고 이제 쓰기 나름인데 온단 그림이라고 저는 많이 말을 해요. 원래는 제가 천아트라는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지 그림을 먼저 시작했어요. 오래됐거든요. 한 95년도 6년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한지를 대부분 또 한지 그림이다 그러면은 그 한지를 염색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냥 그리는 서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지를 염색된 한지를 찢어가지고 그걸로 그림을 회화적인 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시작했었는데 그 한지가 그 일본 실크 한지 종류는 일본이 좀 잘 나와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염색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천연 염색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요즘 그 사람들이 아토피 체질이 많잖아요. 알러지 체질. 그래서 천연 염색으로 옷을 많이 만들어 입기 시작하고 저부터도 이제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속옷도 면 아니면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해서 입다 보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계기가 돼서 염색을 하게 되고 또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어 보니 다들 그렇겠지만 좀 실증 날 때가 있잖아요. 한 가지 톤으로 해도 실증나고 여러 가지 복합 염색을 해도 근데 거기에 가미를 시켜서 그림을 넣어보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수도 놓는데 수를 놓다 보니 그것도 저하고는 성향이 좀 안 맞더라고요. 하기는 하겠는데 계속 수 놓는 게 쉽지는 않고 성질이 급해요. 급성질이라 그 스케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온터치 그냥 스케치 없이 바로 붓 가지고 원단에 바로 그려서 바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딱이에요 저하고는. 그래서 접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게 경기도 수도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그 경상도 쪽, 부산 쪽 그쪽에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땅한 선생님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 선생님을 걸치다 보니 저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았다 싶으면은 또 결국에 가서는 또 금전적인 문제가 또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는 그냥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른 그 체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제 야생화 그림을 이제 주로 그려요. 근데 한 가지 체본을 가지고 보여줘서 하다 보면 배우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걸 똑같이 못 하잖아요. 당연히 못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자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리고 이게 참 장점이 뭐냐면 컬러가 천연염색 한 원단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진짜 실수로 그냥 그림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작품으로 보여요. 그게 참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보급도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조금 코로나 시대에 좀 힘들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득이 된 것 같아요.
아, 그게요. 이게 문인화가도 아니에요. 저는 문인화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원터치 그림을 하다 보면, 이 온당 그림을 하다 보면은 그 각자 작가의 그 의도대로 참 장점이 그 만약에 수채화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수채화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문인화 느낌이 좋아서 그쪽으로 하고 싶다.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유화 터치도 가능하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약간 문인화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려놓으면 문인화 배운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문인화 전혀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느낌만 좋아할 뿐이지. 그래서 뭐 잘은 못하지만 제가 나름대로의 저 스타일을 찾아서 가다 보니 문인화가도 어쩔 때는 될 수도 있고 수채화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근데 토탈적으로 보면은 가장 이게 생활 그림이거든요. 생활 공예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옷에다가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방석, 이불, 커튼 하다못해서 이거 온터치기 때문에 가죽에도 되고 이런 나무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그림 없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이걸 한 가지만 하다 보면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염색과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금상첨화죠. 패브릭 물감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 패브릭 전용 물감이 따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크릴 물감도 되고요. 그 보조제가 있어가지고 이를테면은 문이나 할 때 동양화 물감도 돼요. 하다못해서 포스터 물감도 돼요. 거기에 보조제만 섞으면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 농도 조절만 잘하면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잠깐 간만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니 그 염색도 어제 그저께 했나? 18일이 어제 그저께죠? 그제 여기 체험학습 하는데 시간이 홍보 시간을 별로 그렇게 짧았어요. 한 이틀 정도밖에 없었는데 되게 많이 와서 있어요. 원래 10시부터 6시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순식간에 그 8시 반까지 했어요. 체험학습 하는데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연세 제일 연장자 88세에 드신 노 여자 목사님도 오셔서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수강생들은 대부분 이제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는데 대부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걸 권장을 해요. 어차피 취미로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집에서 꾸밀 수 있는 거 본인만 만족할 수도 있는 그거지만 어차피 배웠으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권장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친환경적이라 좋고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가 있어요. 일단은 다른 것들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일반 염색한 거랑 천연 염색이랑 가격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바느질도 해서 옷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도 일단 되고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이죠.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좋죠. 얘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요즘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우울한데 예쁜 색들을 다루다 보면 저절로 치유가 되고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잡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천에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연락이 와요. 단체 수업 학교에서. 그러면은 염색으로 나갈 때도 있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염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림으로 갈 수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시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수시로 이제 체험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뭐 3-4명까지 받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일단은 다른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공예가 회라면 그게 참 그
이쪽으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공예라는 게 손으로 하면서 회화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핸드메이드 쪽으로 가다 보면 다 공예로 들어가요. 보면 토탈 종이로 뭐 저기 종이접기도 공예로 들어가고 또 지함이라고 해서 종이로 함지박을 만든다든가 스탠드를 만든다든가 그것도 공예로 들어가고 또 나무도 조각하시는 분들도 공예로 들어가고 뭐 제작하는 손으로 만들어서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예라고 하잖아요. 근데 꼭 도자기만 공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도자기도 했었어요. 도자기 공방을 몇 년 하다가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너무 손으로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정신없어요. 혼자서 누구를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렸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과목만 좀 추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추리자. 그래서 하다 보니 그 두 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그 공예가 너무 도자기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전 도자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도자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림을 내라. 왜 그림이 있는데 자꾸 도자기를 내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저는 도자기 안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도자기 공방도 몇 년 하면서 계속 수강생들 배출하고 했었는데 취미반이 많다 보니 그게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취미로 시작해서 저도 가르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생명이 짧더라고요. 길게 가지 않아요. 원하는 거 화분이나 그릇이나 생활자기 원하는 걸 몇 가지 만들고 나면은 만족도가 충만감이 딱 들어버리면 더 이상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또 배고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탈적으로 전부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론은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렵게 보이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유치원생부터 쭉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만 잡을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큰 덩어리를 보셔요. 그림을 전체적인 완성된 모습만 보면서 세부적인 거를 못 보고 그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정말 쉬워요. 알면 알수록 쉬워요. 근데 또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간단한 터치로도 예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찰력들이 생겨. 나이들이 한 40, 50대 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지나가는 들풀 이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좀 강팍한가 봐요. 시골에서 살지 않아도 그냥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그 잡초라도 꽃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림 수업을 하면은 인터넷 뒤져보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걸 보고 시작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들풀을 가지고 염색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염색 안 되는 게 없어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저 같은 경우는 쪽풀에서 나오는 이제 그 쪽염색이라고 하죠. 근데 시금치 썩는 냄새 나요. 그게 다리다 보면 이제 그게 숙성되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것들만 좀 그래서 그런데 그 가장 예쁜 색들이 나오는데 그 쪽염색 위주로 하고 소나무 껍질 그냥 정말 살아있는 걸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 병들어서 죽어있는 거 베어놓은 벌목된 것들 껍질 그런 걸 좀 벗겨진 것들 판매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걸 가져다가 염색을 하면 색깔들이 정말 신비로운 색깔들 나오고 예쁘고 향도 좋아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그러셨잖아요. 향이 좋다고. 그게 천연 염색에서 우러나오는 냄새들과 또 대추차, 쌍화차 끓이니까 거기에서 나는 냄새들. 이게 짬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배겨 있나 봐요.